나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성실했고 회사도 인정해줬죠. 그런데 퇴직 후 1년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지만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저축하고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제는 바로 은퇴 후 삶의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있습니다. 돈, 건강,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없이 맞이한 삶의 충격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실패의 사례와 교훈을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가장. 최씨 55세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겹쳤습니다. 자녀의 학비와 결혼 비용, 부모님의 간병비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연금만 믿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죠. 매달 돈이 부족하니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교훈연금은 생활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과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은퇴 전에 최소한의 투자 수익이나 부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사회적 연결망을 잃고 고립된 김씨의 이야기. 김씨 60세는 평생 대기업에 몸담았던 자부심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맥이 끊기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의 단절은 심화됐고 그는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님이었지만 밖에서는 그냥 아저씨더라고요.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교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속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사례 3. 건강을 소홀히 한 박씨의 후회. 박씨 58세는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여행과 외식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체력 관리와 건강검진은 뒷전이었죠. 2년이 지나자 만성질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점점 늘어났고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제일 큰 재산이 건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교훈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의료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위의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교훈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통해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몸을 잘 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씩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은퇴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기업 퇴직 1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의 충격적인 실화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은 막연히 쉼이나 자유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사전에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 퇴직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퇴직하면 회사에서의 수입이 끊기니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0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56세는 퇴직 후 퇴직금을 모두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안정적이라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금리가 12% 수준이라 매달 받는 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퇴직 후에는 최소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테크, 안정적인 ETF나 배당주에 투자해 꾸준히 배당금을 받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자격증,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두 번째 전략,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라.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회사가 전부였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느낍니다. 박모 씨 60세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이 커졌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미활동, 골프, 등산, 그림, 요리 등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나 자격증 취득, 배움의 현장은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제공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퇴직 후에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원비 문제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모 씨 62세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심해지면서 병원비가 급증했고 점점 외출도 꺼리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삶의 질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씩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이것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합시다.